안녕하세요. 아비코전자의 대표되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7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전자부품 중에서 수동 전자부품을 주 제품으로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 시절에 처음에는 일본하고 합작해서 저항기를 만들었고요. 이후 1989년도에 인덕터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항기도 리드 타입의 저항기에서 SMD 타입 칩 저항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89년도부터입니다. 후에 인덕터류도 여러가지 리드 타입 인덕터부터 시작해서 SMD 타입의 각종 인덕터를 만들던 것이 1990년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도 발전해서 해외 공장을 두게 됐습니다. 해외 공장이라고 하면 중국의 위해, 연태, 그리고 심양 등지에 해외 공장을 만들었고요. 또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해외 영업소, 즉 해외 지사를 여러 군데에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샌디에고 지역, 즉 멕시코를 향한 지사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의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고객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 공장을 만들고 해외 지사를 만들어서 회사의 제품도 키우게 됐고 또 판로도 넓혀서 국내에 유수한 고객들을 위시해서 해외 유수한 고객들하고도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2002년도에는 코스닥에 등록을 하게 됐죠. 코스닥에 등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사는 더욱더 이미지가 개선됐고 또 많은 자금도 들어와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에 자금원으로 활용도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는 ISO 9000, 또 ISO 14000, 그리고 TS1694를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전자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계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UWB라고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KT라고 하는 한국전차부품연구원과 연합해서 개발한 제품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많은 기간을 통해서 수년간 개발 준비를 했고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 출시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이어서 UW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많이 좀 들어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에 근무한 유찬세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아비코 전자의 UWB 모듈 및 관련된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은 통신 주로 거리에 따라서 와이어리스 팬, 또 LAN, MAN, WAN 등으로 구분이 돼서 다음과 같이 10m 이내 정도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무선 LAN이라고 부르는 이제 와이어리스 LAN이 한 100m 정도 거리 이내에서 쓰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MAN, WAN 계열이 있습니다. 이런 통신 계열들을 이제 거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의 이제 통신 종류들을 보면 이제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썼던 지금도 쓰고 있는 블루투스 또 최근에 센서 네트워크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는 직비 모듈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UWB 그 다음에 YHD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영역에서는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서 무선 랜으로 쓰는 와이파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개념,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가면 와이브로, 와이맥스, 와이브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 월드와이드 개념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LTE, 그러니까 2G부터 3G, 4G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통신에 있어서 무선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펜 계열의 경우에는 거리가 10m 주변에서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술들도 그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UWB는 10m 이내 정도에서의 펜 계열에서 쓰이면서 데이터 속도가 한 수백 메가bps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무선 통신에 가능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떤 기술들은 이제 거리는 10m 안에서 쓰면서도 데이터 속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기술들은 또 이런 부분에 위치를 할 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직비 같은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3G나 4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트는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넓은 반경에서 이동 중이라든지 뭐 시내 한복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강점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물론 4G LTE 속도가 이제 3G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거리와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무선 통신 종류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술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쓰려고 하는 사람의 적절한 그 용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한 무선 통신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나 이런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그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데이터의 크기도 커지고, 또 대부분 무선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그런 쪽의 기술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 내에서 유선 인터넷망이 들어오면 그게 무선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AP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무선 기기들에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와이파이가 갖는 기술의 데이터 속도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런 와이파이, 쉽게 말씀드려서 IP를 갖고 있지 않은 캠코더라든지 이런 로컬 디바이스들은 연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뭔가의 어떤 솔루션에 의해서 그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것들이 기존의 와이파이망에 같이 부합이 된다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적절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앞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와이파이,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그런 환경에서 거기에 이제 UWB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이 펜 계열의 기술이 접목이 되면 와이파이로 전송할 수 있는 것들은 전송을 하고, 데이터 속도가 크거나 더 빨리 전송해야 될 것들은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UWB로 바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을 혼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 장점은 캠코더나 뭐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처럼 자기의 OA를 가지고 IP를 갖고 접속하기 어려운 그런 디바이스들, 우리가 로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터넷망이 연결된 그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기 어려운 로컬 디바이스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또 UWB를 쓰면은 기존의 와이파이 기술을 가지고 전송하기에 어려웠던,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런 불편함을 가져왔던 그런 데이터 전송은 또 UWB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풀 HD 그 영상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UWB로 커버하는, 이렇게 상호 기술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와이파이 기술은 이미 뭐 많이 널리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릴 기술이 바로 아비코전자가 저희 전자풍연구원하고 같이 개발한 요 UWB,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기기 간의 로컬 디바이스를 포함한 기기 간의 초고속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UWB는 IEEE의 표준 지침에 의하면 802.153A, 주로 802.15 계열이 다 펜 계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파이 레이트에서 파이 레벨에서 이 480mbps까지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서 데이터 속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 10m 반경 안에서는 적어도 110mbps 이상을 확보를 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티피컬 레인지는 10m로 되어 있는데 10m 넘어가도 데이터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초고속 특성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UWB는 이제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약자인데,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도대체 이제 얼마나 넓은 밴드를 울트라 와이드밴드라고 하느냐, 이걸 공학적으로 뭐 관련 업계 분들이 정의하기로는 이제 프랙셔널 밴드위스가 2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절대 앱솔루트 밴드위스가 500MHz 이상이면 UWB 기술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한 채널은 500MHz의 채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셔넌 채널의 캐패시티 시어에 보면 그 캐패시티, 즉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가 그 채널의 밴드위스에 직결돼서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이 특성을 통해서 채널 밴드위스를 증가시키면 그 데이터 속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UWB 기술의 근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MHz를 기본으로 하는 채널들이 쭉 분포하게 되는데, 앞 페이지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채널들이 3GHz 대역부터 10GHz 대역까지 쭉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룹 B에 보시면 이제 5기가 대역이 우리 와이파이에서 5.8기가의 무선 랜 쪽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사용을 회피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표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가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국가마다 이제 사용하는 그 채널의 대역들이 좀 상이한 특성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DAA라는 것들이 이제 Detect and Avoid라고 해서 신호가 중첩이 될 경우에 타 통신의 신호를 디텍트하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회피해서 다른 채널을 쓸 수 있도록 쉽처하는 기술들을 채용을 해야 이쪽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걸로 현재는 돼 있고, 현재 UWB 칩셋은 대부분의 이러한 DAA 기술을 다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규제에 크게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마다 이렇게 쓰는 채널의 그 분포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어느 채널을 저지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느 향으로 가는, 어느 국가로 향하는 그런 제품이냐에 따라서 설계 사항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UWB 기술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뭐 홈뿐만이 아니라 오피스에서도 이런 각종 전자기기들을 무선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 데이터 속도가 비교적 많이 요구되는 쪽에 응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내는 이런 용도보다는 노트북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TV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그 대용량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서 영상을 띄운다든지 이런 쪽의 용도에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용도를 갖고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대략 2m에서 10m 정도의 사용거리를 갖고, 2m라는 건 이제 더 가까운 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480MB 최고 bps에서 110MBps 중간 정도의 데이터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좀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테이블에 보시듯이 뭐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뭐 비디오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용도를 따져봤을 때 대략 아무리 커도 150, 200mbps 정도가 실현이 되면 웬만한 그 홈 네트워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조금 조사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UWB 기술을 구현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기가 어떤 환경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하는 데이터 속도들을 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를 실현하는데 크게 제한 요소가 없는 그런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의 대략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계신데,
지금 안테나라든지 필터 부분들은 칩셋 안에 인테그레이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부품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프론트 엔드 파트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RF 파트하고 베이스밴드 파트가 2칩 또는 최근에는 1칩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WB 지금 현재 아비코 전자의 모듈도 RF 또는 베이스밴드 칩셋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필터라든지 안테나의 기술들이 다 그 안에 집적이 돼서 모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그룹 이제 1, 1, 3, 6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채널을 주로 낮은 주파수의 것들을 초기에는 써왔는데, 이제는 13, 136으로 한 10기가, 9기가 주변까지의 채널들을 다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동작하는 주파수 대역을 넓혀갈 때 결국 생기는 문제들은 칩셋도 당연히 대응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 필터라든지 안테나도 이러한 그 밴드 대응에 적합한 그런 대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숙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안테나나 이제 필터 저희가 선행 연구했던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안테나는 이제 개별 안테나를 갖다가 실장을 하게 되면 안테나에 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장 비용을 포함해서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PCB 모듈에다가 이렇게 T 형태로 직접 안테나 패턴을 형성을 해서 이 PCB 보드를 제작을 하면 안테나가 자연스럽게 패터닝 돼서 그냥 저절로 구현이 되는 그런 안테나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특성들을 보시면 대략 한 3기가에서 5기가, 그러니까 밴드 그룹 1 정도에 해당하는 초기에 저희가 구현을 해서 여기 써 있는데요. 1 해당하는 대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 PCB 안테나를 저희가 이제 최초에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칩 형태의 안테나가 앞서 보신 PCB 형태보다 조금 개인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만든 소재를 기반해서 이렇게 안테나까지도 같이 개발을 해서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밴드 그룹 1에 해당하는 3에서 5기가 정도의 그 통과 대역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PCB 상황에다 구현을 하는데 조금 패턴을 더 수정을 해서 밴드 그룹 1, 3, 그래서 약 한 7, 8기가 정도까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도 이 PCB에다가 이제 구현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필터도 이 PCB 기판에 인베디드 형태로 내장을 해서 이러한 필터 특성과 이런 안테나 특성을 갖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저희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테나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로우 밴드, 즉 밴드 그룹 1에서 동작하는 UWB는 이렇게 내장된 안테나 형태나 필터를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해서 특성까지 구현을 했는데, 최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밴드 그룹이 113 또는 136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나 필터의 특성들도 그 주파수를 대응할 수 있을 법하게 계속해서 수정되고 또 모디파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비코 전자에서 개발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Full HD의 1080p까지를 풀리 전송해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속도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 이 모듈은 이제 호스트 동글에서 USB 형태의 동글에서 그 VGA, 이게 이제 패러렐 포트도 HDMI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패러렐 포트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자를 갖고 있는 단자로 개발이 됐고, 이런 인터페이스는 USB나 마이크로 USB나 5핀이나 그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모디파이해서 UWB 기술들을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호스트 동글이 이 랩탑에 연결이 되고 그 반대편에 이 VGA, 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된 모듈이 이 모니터 쪽에 연결이 되면 이 랩탑에 있는 그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전송이 돼서 이쪽에 시연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PC에서 TV 또는 PC에서 모니터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TV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데스크탑 PC에서도 쓰고 있는 일반 모니터도 이 선으로 하드디스크 본체하고 연결이 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삼성에서도 보면 스마트 모니터라고 해서 이 모니터 내부에 이 UWB 기술이 내장이 된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본체하고 모니터도 이제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선으로 다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모니터의 개념으로 스마트 모니터도 최근에는 이제 제품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빔 프로젝터에 연결을 해서 같은 원리로 요 노트북에 있는 랩탑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요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시연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또 역시 빠질 수가 없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데모하는 과정에서 요 스마트폰에다 요 5핀 개념의 인터페이스를 형성을 해서 UWB 모듈을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 노트북하고 스마트폰하고 서로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또 노트북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도 이 포트만 형성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면 어느 것이라도 이렇게 연결해서 선 없이 파일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고 계신데, 예를 들면 캠코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크레들에다가 항상 장착을 시켜 놓게 되는데, 이 UWB 모듈을 이 크레들에다가 내부에다 이렇게 인베이딩을 시켜 놓으면 충전하기 위해서 꽂음과 동시에 데이터도 자연스럽게 이 UWB 통신으로 불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또 시연해 볼 수 있고요. 여긴 참고로 밴드그룹 1을 써서 이 T 패턴 안테나, PCB 안테나를 써서 저희가 내장에서 시연을 했던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CES라든지 그런 외국 전시회에서도 많이 시연을 해서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하나의 데모 예로는 뭐 저희가 이 캠코더에서 찍은 사진을 무선으로 랩탑에서 갖고 와서 그거를 다시 프린터로 보내서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무선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연을 했었고요.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중국이나 전시회를 했을 때 많은 좋은 그런 호응들을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교육 기자재 응용에 있어서 많이 이제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PC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이 이제 모니터라든지 TV에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선으로 복잡한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또 그런 단점도 있고, 또 PC를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자료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PC나 선을 꼭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UWB 기술을 이용을 하면 강의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학생들 PC를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파일을 전송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교육 기자재 관련한 또 환경에서 많은 그런 호응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여기서 하나 놓칠 수 없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리눅스 드라이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모듈이 그 무선 기기 간의 통신을 함에 있어서 호스트 모듈로 동작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 우리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되고요. 최근에 안드로이드 개념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쓰였던 드라이버들은 이제 사용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UWB가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에서도 호스트 모듈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드로이드 또는 리눅스 기반의 드라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윈도우, 그 PC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드라이버만 현재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도 같이 병행이 돼야 진정한 스마트 기기 간의 무선 네트워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스트로 동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보내는 파일을 받아서 그냥 디스플레이하는 역할만 하는데, 그건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IPTV처럼 자기가 파일을 밖에다 보낼 수도 있고 끌고 올 수도 있고 OA가 있어서 그런 자기 어떤 주도체로서 동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OA에 맞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TV를 예를 들면 윈도우 환경에서는 그 남들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역할만 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 리눅스 드라이버가 비치가 된다면 스마트 TV에서 호스트로,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파일들을 TV가 지가 알아서 읽어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자체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호스트로 동작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리눅스에서는 가능하고요. 빔 프로젝터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는 자기가 파일을 갖고 오지 못하고 보내주는 파일을 디스플레이만 하는 그러니까 디바이스 역할만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치 TV처럼 동작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드라이버가 구축이 돼 있어야 거기에 연결되는 UWB 모듈이 호스트로 동작을 해서 뭐 파일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비코전자에서는 UWB 하드웨어 모듈뿐만 아니라 이 리눅스 또는 안드로이드 관련 드라이버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응용으로서의 적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예, 대략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UWB 모듈에 대해서 개발한 하드웨어 내용하고 또 뭐 소프트웨어 포괄해서 어떻게 마켓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제 초고속 무선 통신이 필요한 그 영역에 있어서 특히 교육 시설이라든지 또 스마트 기기 기반의 그런 홈 네트워크, 홈 오피스 또는 그런 무선 오피스 환경에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나 그런 것들이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비코전자의 김현수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현재 아비코전자에서 개발한 UWB 방식의 와이어리스 USB 동굴로 아비코 3190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코 3190은 송신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AU-HS3190과 수신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AU-VS3190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코 3190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전송 거리는 10m이며 가시거리가 최대 15m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영상 지원은 1080p의 풀 HD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전송 속도는 최대 480Mbps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송신기인 AU-HS3190은 USB 동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수신기인은 AU-VS3190은 영상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HDMI 포트와 RGB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U-HS3190 송신기는 PC 또는 노트북에 USB 포트에 연결하여 USB에 V버스 전원이 들어오면 파란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후 무선 대기 상태가 되면 파란색 LED는 깜빡이게 되며, 무선 연결이 되면 파란색 LED는 온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AU-VS3190 수신기도 아답터를 이용하여 DC 5V의 전원이 인가되며,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왼쪽 파란색 LED가 켜집니다. 무선 대기 상태의 경우 왼쪽의 LED가 깜빡이는 상태가 되고, 무선 연결이 되면 왼쪽에 있는 무선 LED와 오른쪽에 있는 영상 LED가 모두 파란색으로 온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비코 3190은 현재 KCC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설치 및 사용이 쉽고 편리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비코 3190 및 UWB의 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코 3190은 UWB인 울트라 와이드밴드의 기술을 이용한 와이어리스 USB 동굴로서 밴드 그룹 1, 3, 6을 지원하며, 송신기인 AU-HS3190은 V버스 5V에서 150mA 이하, 수신기인 AU-VS3190은 400mA 이하의 소비 전류를 갖습니다. 사이즈는 AU-HS3190은 20x 28x 8mm이고 AU-VS3190은 50x 86x 22mm입니다. 포트 및 연결 타입은 AU-HS3190은
USB 포트를 사용하며 AU-VS3190은 영상 처리인 HDMI와 RGB, 오디오 장치인 오디오 잭, 그리고 전원 DC 잭을 사용합니다. 지원 가능한 OS는 윈도우 XP, 비스타 7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비코 3190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제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AU-HS3190 수신기, AU-VS3190 송신기, 파워 어댑터, 인스톨러 CD, 사용자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비코 3190은 PC나 노트북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리 무선기기 블루투스와 원거리 무선기기 와이파이와의 비교표입니다. 기존의 무선통신 방식에 비교하여 대역폭은 500MHz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송 속도는 최대 480메가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장 빨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4.7GB의 DVD 파일을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20초면 전송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와 비교하였을 때 전송거리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와이파이는 원거리 무선통신 규격으로 고출력을 사용하지만 UWB는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으로 저출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코 3190의 실제 사용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서 TV나 빔 프로젝터와 같은 영상 플레이 장치로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 포트는 HDMI나 RGB와 같은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집이나 회사 어디든지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480Mbps이며 사용자 환경에서는 200Mbps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PC의 성능이 좋을수록 풀 HD 영상을 지원할 때 끊김없는 화면과 깨끗한 영상을 전송하여 보실 수 있으며 영상기기의 미러 기능뿐만 아니라 확장 기능도 지원함으로써 모니터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회의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기 아비코 3190의 동글을 두 개를 사용해서 기기 간의 무선 통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트북에 꼽혀져 있는 게 송신기고 우리 프로젝터에 꽂혀져 있는 게 수신기고 그래서 이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저 프로젝터의 화면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동영상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저쪽 노트북에서 자료를 설명을 하다가 뭔가 좀 더 필요한 이 다른 노트북에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보내고 싶으면 바로 다시 이쪽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노트북은 끊어졌고 이쪽 노트북하고 이제 연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동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층에서는 이제 PC2 프로젝터로 해서 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쪽에서는 TV와 이 노트북 간의 전송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스마트 TV가 많이 요새 보급은 됐습니다만 아무데서나 일반적인 이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트북은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것을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가적인 장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데모를 보여주러 왔는데 데모 안에 또 데모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활용한 그런 어떤 그 데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외장 동굴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도 UWB를 활용한 여러한 뭔가 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가장 일단 좀 활용이 높은 곳은 지금 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각 교실마다 TV나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설치가 되면 선생님께서는 필요한 자기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그 교실에 들어와서 이것만 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교실 바깥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이 그쪽 반 왔을 때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고. 예전에는 빔 프로젝터하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전부 다 이제 무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PT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항상 그 유선이 되어 있는 메인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깔아서 놓고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각자 개인 학생들 PC에서 바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이 되고 또 한 컴퓨터에다가 다 데이터를 몰아서 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뭔가를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교수님 컴퓨터에다 다 이제 심어놓은 상태에서 열어주고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자기 컴퓨터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뭐 미리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는 편입니다. 또 무선으로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강의실에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편이고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각 학교 회사에서 이런 이제 회의실에서 이렇게 PT들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좀 더 이제 아직 대중화가 좀 덜 되긴 했습니다만 가정에서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영상 찍은 것을 이렇게 직접 여럿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